소비자들을 다룰 때는 이 사고를 어떻게 접목시키냐, 저팔계송을.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살 때요, 우리 제품이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가요? 소비자가 사고 싶은 거는 거 제일 비싼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우리 거 20만원짜리인데 근데도 억울해할 수 있다는 거지, 저팔계처럼. 본인은 그만큼 돈을 내주지 않고서도 나는 그만큼의 기능을 기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위 관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떤 자본주의에 되게 처절하게 살아온 어떤 사람의 그냥 한 관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게 제가 돈 벌기에 좋은 사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냥 어떤 관점이죠. 자, 요 영상 지금 짧으니까 요 노래 20초만 듣고 와주세요.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저팔계 도대체 모르겠네. 나의 신들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싫어하나. 나도 알고 보면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요 짧은 요 멘트, 동화를 보고 꼬마 M군은 어떤 1위관지를 얻었을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 이게 판매까지 연결됩니다, 1위관지가.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나는 저팔계, 이 노래가. 통찰 1단계로 접근해봅시다. 이 노래의 속뜻은 뭐냐, 꿰뚫어보세요. 이 노래는 뭘까? 인간의 어떤 심리를 담고 있나? 1단계로. 1단계도 못 꿰뚫으면 사실 무조건 사기당하거든요, 여러분들. 100% 사기당합니다. 제가 이 통찰력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 모으면 주변 똥파리한테 다 꼬이고 돈 빌려주고 뭐 투자한다고 해서 다 잃어요. 그나마 집이 부자면 좀 커버가 가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커버가 가능한데 한번 유행으로 번 사람들은 무조건 달아. 이거 절대 법칙이에요. 온라인 쪽에서 답이 나왔어요. 21번님 정답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상관없고 나 그냥 사랑해줘, 나 예뻐해줘, 나 좋아해줘가 이 노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팔계, 이거 나라라 슈퍼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팔계가 같은 팀이긴 한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심술 맞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위기에서 도망가고 막 이래. 이렇게 되고 욕심 많고 막 다 먹을 수도 없는데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얘가 돼지잖아요. 나도 알고 보면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래. 돼지인데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줄 알아. 이런 거야. 연결할게요, 이거 1위관지로.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깨달음이 많았겠습니까? 없죠. 주변의 예시로만 그냥 대입을 한 거죠. 저는 이 저팔계 아빠 같았어요. 이제 항상 괴롭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되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억울해하고 항상. 그래서 그럼 인간은 다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다 사랑하고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인가?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빠란 존재를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또 미움이 작아지니까 관여도가 낮아지니까 저 인생도 좀 밸런스가 갖춰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전 책인 되게 많이 읽히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핵심입니다. 그 책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 예시가 뭘로 나오냐면 그 미국의 그 정말 악행을 많이 했던 그 사형수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다 되게 억울해해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던 간에. 그러면 이거를 제 유튜브로 꿰뚫어 본다면 그들이 본인의 노력을 할 건 안 했건 간에 자기는 좋은 대접을 받고 노예에서 아닌 걸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막 독서를 하니까 미운 거지, 내가. 나를 공격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자기는 예쁨 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근데 나를 막 욕한단 말이야. 내가 인생을 그렇게 나 허비했다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막 한심하다고. 이게 싫은 거지. 어린애 마음으로 M군 나쁜 새끼 사기꾼 이렇게 댓글 쓴다는 거죠. 그것보다 여러분들 무조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링크로 통해 사세요. 15,000원이면 여러분들도 인생이 바뀝니다. 책을 무조건 옆에 두고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 같으니까 15,000원만 매몰비용을, 기회비용을 주면 되니까 책을 산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 갈 때 가난한 집에서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우리 집 얘기.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항상 묶어가지고 엄마가 해서 그것부터 이제 정리를 하세요. 난 그 책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롱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반발심이. 책은 당연히 좋죠. 저 책 되게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친구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 친구 누가 해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또래랑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책밖에 친구가 없지. 책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책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책 읽은 거에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자극하려고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였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엠타트원 멤버들은 최소한 책에 만족하는 사람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저팔계송에서 지금 제 아버지 일을 적용하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제 유튜브로 넘어와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을 이해하고 1위 관지입니다.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로까지 넘어온 상태예요. 이게 1위 관지 하나로 모든 걸 꿰뚫는다. 꼬치처럼 꿰뚫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을 다 꿰뚫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또 어디까지 연결할 거냐면 교육생 분들에 대한 마음까지도 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네임드 분들 중에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상위 엠타탑 상위 10명만 할게요. 100억 넘는 사람들 10명 중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팔계송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잘 된 게 저는 고마운 거예요. 괜찮아. 그런 생각 가져도. 그래서 안 된 것보다 나를 사랑해서 안 된 것보다 나를 미워해도 잘 되는 게 전 좋아요. 그게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로. 그게 이게 꿰뚫다 보면 거기까지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코치분들은 잘 알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괜찮아.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거를 부정하면 내가 인간 세계를 떠나야지. 저팔계인데 다 우리가 돼지인데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저팔계가.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면 살아왔잖아요. 내가 되게 한 시민으로서 되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노예였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돼요. 이 노래를 꿰뚫어 본 다음에 이제 타인이 그걸 보는 것까지, 지금 사고는 약간 2단계까지도 된 사고인데, 자 여기서 이걸로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로 제가 지금 한 게 나를 돌아본 거예요. 교육생과 유튜버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이 개념으로 내가 느낀 서운함과 억울함이 저팔계 같은 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원들한테 혹은 이때까지 동업했던 사람들한테 뭐 어떤 사람들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내가 저팔계 심리는 아니었나? 나 저팔계였나 보다. 그냥 그런 마음 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 걸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소스 있잖아요. 이 저팔계송 같은 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 엠타토 교육생들한테 소스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겉뜻은 이러지만 속뜻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삶에 적용해라.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단독으로 찍는 건 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냥 겉면으로만 이해하면 조금 저는 굉장히 아쉽죠. 본인이 깨달아서 현상에 적용하는 거랑 말해준 거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은 다르거든요. 본인이 이 얘기 이런 건가 보다 해서 통찰로 깨달으면 그거는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깨달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수익의 적용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다룰 때는 이 사고를 어떻게 접목시키냐? 저팔계송을.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살 때요. 우리 제품이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가요? 아니죠. 우리 맨날 짜치는 거 팔잖아요. 솔직히 가치 더하기 해서. 근데 그걸로 카테고리 1위 찍고 그러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근데 소비자가 사고 싶은 거는 삼성 거 제일 비싼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우리 거 20만 원짜리인데 근데도 억울해할 수 있다는 거지. 저팔계처럼. 본인은 그만큼 돈을 내주지 않고서도 나는 그만큼의 기능을 기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저팔계들이요 다. 소비자들은. 그거를 만족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단 아니지만 이라고 하는 순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프레임 분리하고 가치 더하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20분 동안 설명한 게 저팔계송에 대한 1위 관지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케팅이 자기는 물건 파는 꼼수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돌아보게 하고 관통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마케팅은 삶을 관통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도 마케팅인데 내가 대화를 하는 거에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루게 할 수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고 다 마케팅이죠. 어떻게 마케팅은 어쩌면 삶보다 더 큰 개념 아닐까요? 모두의 삶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마케팅이란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케팅은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고력이 짧으니까 본인들이 사기를 당하고 사는 거야. 저는 정말 가난한 원룸에 애기들이랑 같이 살면서 책이 쌓여있는 모습 너무 슬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책 한 권도 없어도 넓은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 게 훨씬 더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